안녕하세요. 저희는 살아 숨쉬는 향교 소원 활용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지역의 향교를 소개시켜주러 나온 순성쌤, 인주쌤입니다. 인주쌤, 우리는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향교를 소개해드리려고 모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인주쌤은 정확히 향교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당연하죠. 향교는 과거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교육기관이잖아요. 우와, 정말 대단하신데요? 그렇다면 향교를 구성하는 건물들의 이름이나 역할도 알고 계신가요? 부끄럽게도 교육기관인 것만 알고 있지 다른 건 잘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향교에 대해 알아보러 가시죠. 네네. 인주쌤은 향교가 교육기관이라고 하셨죠? 네, 향교는 교육기관, 즉 학교 아닌가요? 맞아요. 향교는 우리의 옛 선조들이 다니던, 지금으로 따지면 국립학교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선조들은 조선시대의 학생들을 유생이라고 불렀다면서요? 그렇다면 향교는 유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향교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능뿐만 아니라 공자, 맹자 같은 성현들을 모시고 제사 지내는 곳이기도 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순성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향교 같은 교육기관이 되게 많았잖아요. 서당도 있고, 서원도 있고, 성균관도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곳들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에 대해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나라에서 세운 학교인지 개인이 세운 학교인지 구분해야 해요. 나라에서 세운 학교는 성균관, 향교가 있으며 개인이 세운 학교는 서당과 서원이 있어요. 그중 성균관은 중앙, 즉 서울에만 있는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이고 지금의 대학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향교는 지방에 세워진 관립고등교육기관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국립중고등학교라고 볼 수 있죠. 개인이 세운 학교 중 서당은 초등교육을 담당하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가 되겠네요. 서원은 향교와 마찬가지로 지방에 있는 고등교육기관인데요. 유학자가 자신의 제자들을 기르기 위해 개인이 세운 학교라는 차이가 있어요. 우와, 복잡해 보였는데 한 번에 정리가 되었네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어떤 향교를 살펴볼 건가요? 오늘 우리는 예산향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예산향교요? 거긴 어디예요? 예산향교는 충청남도 예산군에 있어요. 예산군에는 총 3개의 향교가 있는데 3개의 고을이 합쳐져 지금의 예산군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본격적으로 예산향교에 대해 살펴보러 갈까요? 지금 저희 뒤에 보이는 것이 바로 예산향교입니다. 향교는 학습 공간과 제사를 지내는 공간의 배치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데요. 학습 공간이 앞, 제사 공간이 뒤에 배치될 때는 전학 후묘 형태, 제사 공간이 앞, 학습 공간이 뒤에 배치될 때는 전묘 후학 형태로 나뉜답니다. 우리나라 향교는 주로 전학 후묘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지형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지형은 편지보다 구릉성 산지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지형의 높이를 이용하여 자연을 해치지 않고 높은 곳에 제사 공간을 두어 유교의 예적 질서까지 갖춘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예산향교도 마찬가지로 앞쪽에는 학습을 하는 공간, 뒤쪽에는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배치되어 전학후묘의 형태를 갖추고 있겠군요. 역시 맞아요. 그럼 이제 건물의 구조를 살펴보러 갈까요? 순성쌤, 이 붉은색으로 된 이 문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이 문은 향교의 입구임을 알리는 홍살문이에요. 아, 홍살문은 주로 서원이나 향교, 능묘 입구에 설치하는데요. 예로부터 붉은색은 앞귀를 물리친다는 의미, 그리고 화살은 나쁜 애군을 공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하, 그러면 이 홍살문은 신성한 장소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겠군요.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홍살문을 지나 바로 보이는 건물이 바로 명륜당입니다. 명륜당은 오늘날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와, 신기하네요. 그러면 이곳에서 유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어떤 분들일까요? 이 명륜당에 대한 설명은 그분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분? 그분이요? 그분은 바로 예산향교 지킴이 지지훈장님입니다. 다 같이 불러볼까요? 지지훈장님!
지지자면 불여호지자요, 호지자면 불여낙지자니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예산향교 지킴이 지지훈장입니다. 향교는 나라에서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의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파견되었는데요. 교수나 훈도라는 사람들이 파견되었어요.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곳에 파견하기에 사람이 많지 않아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 중 1차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선생으로 모시기도 했답니다. 아, 그러면 이곳에서는 무엇을 배웠나요? 유학을 공부하였는데요. 시와 문장을 짓는 사장학과 유교의 경전을 공부하는 경학을 배웠습니다. 교재는 주로 소학, 대학을 사용했어요. 훌륭한 소년들의 가르침을 따르며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자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배운 것들은 과거 시험의 과목이었나요? 향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열심히 공부하면 과거에 합격하여 가문을 빛낼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곳 향교안의 명륜당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뭔가 이곳에서 공부하면은 공부가 더 잘 될 것만 같은 느낌이에요. 그럼 한번 명륜당을 둘러볼까요? 명륜당 바로 양쪽에 있는 건물을 동제와 서제라고 하는데요. 이 건물들은 유생들이 생활을 하던 기숙사예요. 명륜당을 기준으로 동쪽 건물은 동제, 서쪽 건물은 서제라고 합니다. 아, 신기하네요. 오늘날처럼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공부를 하기도 했군요. 오이? 여기 있는 세 개의 문은 뭔가요? 이곳은 바로 내산문인데요. 제사를 지내는 대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문이 하나면 될 텐데 왜 세 개씩이나 있는 걸까요? 이렇게 제사를 지내거나 신성시 되는 곳에서는 지켜지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죠. 바로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서쪽 문으로 나오는 동입서출의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문은 신도라고 해서 이곳에 모셔진 성현들이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으로 절대로 가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동계승 서계강이라고 해서 동쪽 계단을 오를 때는 오른발 먼저, 서쪽 계단으로 내려올 때는 왼발 먼저 내딛는 원칙이 있어요. 오, 그런 원칙들이 있었다니. 그러면 오늘 배운 원칙들을 적용해 보도록 할까요? 순성쌤, 오늘의 마지막 장소인 대성전에 도착했네요. 이곳은 공자를 비롯한 중국을 대표하는 5명의 성현, 송나라를 대표하는 4명의 성현,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8명의 성현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이에요. 매년 봄과 가을에는 석전대제라고 하는 제사도 지내지고 있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궁금한 게 왜 공부를 하는 향교에 제사를 지내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유학에 있어서 위대한 성현들을 모시며 그분들이 펼치신 뜻을 이어가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교육기관이었던 향교는 임진왜란때 큰 타격을 받고 사림들이 세운 서원이 등장하면서 점차 위축되었대요. 그렇죠. 그리고 1894년 가보개혁 때 과거제도까지 폐지되자 지금은 성현들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역할만 하고 있어요. 아, 맞다. 제가 듣기로는 예산향교에서 제사 말고도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예산향교에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됐는지 마지막으로 지지훈장님을 불러 여쭤볼까요? 지지훈장님! 예산향교에서는 6차 산업과 연계해 효 스토리텔링 음료 개발을 하는 효 알록달록 향기를 만나다, 멋과 흥이 있는 융복합 공연 화양연화 예산향교와 만나장, 한여름밤에 꿈이 있는 창의 역사 계절 캠프 예산향교에 유학 갈까, 유학할까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우리 2021년에도 반갑게 만나요. 아하, 이렇게 재미난 사업들이 있었네요. 예산 향교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보았는데요. 향교에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 등 귀중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잘 보존하고 지켜가야 해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배운 내용 잊지 마세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안녕!